코로나19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라. 지금의 제도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었죠. 오늘 그 결론을 냈습니다. 현행 그대로 유지입니다.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일 경우에 확산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런 정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정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를 자율격리라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를 했고 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 또는 의학적인 근거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음, 격리 해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 뭐 음, 이런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격리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의료 현장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당연한 결정이고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결정에 좀 안도를 하시는 모습인데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확산 초기에는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높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감염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배출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이 작년에 아주 중요한 그 근거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나서 증상이 시작된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예. 연구에 따르면 7일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일어나고 8일, 9일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배출이 그 당시 연구에 등록했던 환자 중에서는 아무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격리 기간을 7일 유지하면 그 이후에 바이러스 배출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 저하자와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7일로 그 결정한 근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음. 부분이 현재로서도 가장 중요한 격리 기간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5+2 방식도 좀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5일은 의무 격리를 하고 이틀은 좀 알아서 격리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방식이었는데 검토를 했다가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5+2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 5+2 같은 경우 그 해외에서도 시행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실제로 바이러스 배출이 5일 이후에 안 나와서 그런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예. 이 사회 안전망이나 또는 의료 체계에 근무하는 그런 그 필수 인력들이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격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의료 공백 또는 사회 예. 안전망의 공백 때문에 음. 그 고육지책으로 결정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실제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격리 기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일을 제외하는 것도 근거를 갖기는 어렵고 음. 이 일을 줄였을 때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보다 짧게 격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과 그리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이 5일이거든요. 근데 독일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재유행이 확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행의 규모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철저한 격리를 유지했던 나라와 달리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격리를 자율적인 형태로 권고했던 그리고 음. 유지했던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큰 유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오미크론 유행 전까지 대규모 유행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음. 이미 이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세네 번의 아주 대규모 유행을 경험을 했고 예. 오미크론 유행이 지금 잠잠해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 그리스는 매일 3, 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음. 독일도 10,000대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이 격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거고, 음. 격리와 관련된 게 완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가라앉는, 그러니까 그 정체되는 시기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격리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이유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그 사회 체계 또는 방역 체계 상에서 예. 이런 그 격리를 잘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체계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나라들은 가급적 그 지켜줄 것을 권고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강화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페널티는 적은 반면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격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음. 이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정부의 조사가 있었는데 국민의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표본이 작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아,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항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 형성된 면역이 장기간 유지되질 않습니다. 음. 실제 자연 감염이 된 경우에도 3개월 이후부터는 차츰 면역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예. 보호 효과를 갖기 어려운 수준으로 항체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음. 두 가지 점에서 항체를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간의 집단 면역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쁘실 텐데 화상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